제 작업실 창문 밖에 정면으로 인접한 굉장히 오래된 주택이 있는데요. 소유권 문제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긴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주택의 넓은 마당에 빽빽하게 나무와 식물들이 자라나서 주택가에 좀 작은 숲이랄까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얼마 전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하더니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오늘 보니까 정원의 나무들을 포크레인이 다 쓰러뜨리고 있네요. 늘 그 자리에 있어서 너무 익숙한 풍경이었는데 저 큰 나무들이 하나둘씩 쓰러지는 걸 보고 있으니까 참 많이 아쉽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머물러 있을 것만 같았던, 그래서 그게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는 미처 알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8월 16일 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요, 화덕규의 풍경 함께 했습니다. 박경자님이 옹디 신간 소식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합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나옵니다. 이 함께 나누면서 고민해봐야 할 문자가 와 있어요. 김지수님이 웅디 저 너무 화가 나서 오프닝 듣기도 전에 문자를 쓰고 있습니다. 어제 친구가 와서 하루 자고 갔는데 아침에 변기를 막혀놓고 말도 없이 갔어요. 이거를 제가 혼자 뚫다가 화가 나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뭐 그런 거 가지고 화를 내냐면서 적반하장이네요. 손절해야 하나요? 하셨습니다.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손절 이런 거는 참 우리가 이제 지양해야 하는 반대. 솔직히 화가 나긴 날만한 일이죠. 왜 화를 내냐니. 아니 막았으면 뚫고 가셔야죠. 아니 이거를 왜 그냥 가. 이런 분도 계시는군요. 다양한 분들이 사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상 속의 다양한 일들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4부에서 이야기 함께 나눠볼 거고요. 엔딩송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되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씨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뉴스로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가 봅니다. 손예의 에, 허지웅의 지, 에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비구름이 지금 남쪽에 머무르고 있어서 네. 비가 좀 많이 오는 지역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부지방은 일단 주춤하겠지만 남해안에는 최대 150mm 이상, 그리고 남부지방에는 30에서 100mm의 비가 내릴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토요일에는 다시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요. 네. 많이 많이 온다 그러나요? 토요일 자체는 많지는 않은데 이제 지역별로는 많았다가 적었다가를 반복을 할 거라고 해요. 알겠습니다. 이 계속 비 소식이 있네요. 지긋지긋합니다. 이제는 뭐 딱히 뭐 장마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기 이런 네, 식으로 정말. 있는 건가? 그래서 오히려 오늘도 해가 좀 쨍쨍한 편이거든요. 서울권에는. 네네. 그래서 저는 해가 쨍쨍한 게 조금 어색할 정도로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군요. 어제 제가 그 실내에서 하루 종일 녹화를 하다가 네. 밤에 퇴근하면서 나와봤더니 져져 있더라고요. 맞아요. 또 비가 왔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는 멀쩡했었는데 이거 참 정신없습니다. 진짜 그 동남아의 예. 스콜처럼 확 왔다가 많이 안 왔어요? 오고. 그때 한 번 왔을 때는 쫙 내렸어요. 그렇구나. 아이고 알겠습니다. 왔습니다. 비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반지하 없애겠습니다. 인데요. 반지하를 없앤다고요? 없애겠다고 서울시에서 얘기를 했었죠. 지금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조치를 취하고 내보겠다라고 했는데 당장 실현될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이것도 비 소식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예. 우리가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고 나서 반지하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반지하 침수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셨잖아요. 네. 근데 이번 일을 계기로 반지하 주택
퇴출하겠다라고 서울시에서 얘기를 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충돌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소식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반지하라는 주거 공간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이제 특수한 현상이긴 해요. 맞아요. 80년대 이제 급격한 경제 성장을 하면서 서울에 인구가 집중되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에 이렇게 주거 공간을 만들어 그렇죠. 놨던 80년대에 약간 뭐랄까요? 특징적인 흉터 같은 것인데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고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근데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을 어떻게 없앤다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바우처 등을 지급을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내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예. 근데 이게 사실 결정된 것도 아니고 서울시가 일단 독자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랑 협의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침수되는 지역이냐 아니냐 요거랑 상관없이 지하층은 오롯이 사람이 살 수 없도록 하겠다. 네. 규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래서 웅디가 얘기를 한 것처럼 많은 분들이 거주를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존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주거나 혹은 차상위 가구에 월세를 일부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주거 바우처를 제공을 하겠다. 그러니까 요거를 대안으로 내놓은 건데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주거가 아닌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 창고, 주차장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도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일단은 이게 어떤 다른 지자체나 혹은 정부와 협의된 게 아니라 일단 지른 거다 보니까 반대하는 의견도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본인의 SNS에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러게요. 라고 글을 올리면서 일단 조금 속도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뜻을 내비치기도 했어요. 이게 이런 정책이 아쉬운 게 반지하 없애는 건 좋아요. 저는 궁극적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게 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0대 내내 이런 데 살았는데 처음에 이제 20살에 대학교 들어가면서 네. 이제 제가 알아서 다 벌어야 되니까 학비나 이런 걸 해야 되니까 돈을 아껴야 최대한 되니까. 돈을 아낄 수 있는 곳 맞아요. 고시원이거든요. 그래서 고시원 2군데서 살고 졸업하면서 반지하로 가고 그렇죠. 반지하에서 2번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30살 돼서 정말 처음으로 지상으로 올라왔는데 단계가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쪽방 아니면 고시원 있다가 그다음에 반지하예요. 맞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근데 반지하를 없으면은 반지하 가격에 살 수 있던 그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은 갈 곳이 그러면 고시원밖에 없어요. 맞아. 근데 고시원도 한계가 있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오는 길에도 이제 저 팟캐스트로 라디오를 들으면서 왔는데 예. 실제 거주하시는 분이 나가라는 거 좋다 이거야. 예. 근데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라고 좀 울분을 토로하는 그런 인터뷰를 하신 적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웅디가 얘기를 한 것처럼 80년대에 본격적으로 주거 용도로 이용이 됐는데 예. 그 전에 실제로 처음 우리나라에 등장한 게 70년대거든요. 반지하가. 예. 이때는 주거 용도가 아니라 그렇지. 방공호 맞아요. 목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 북한이랑 전쟁이 나게 되면 몸을 피할 수 있도록 집을 지을 때 방공호를 함께 만들어라 라고 권고를 하면서 그때부터 주거 목적이 아니라 방공호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제 산업화와 함께 서울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몰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때부터 주거용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살기 시작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반지하 없애자라는 말이 처음에 나온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 전에도 꽤 나왔었고 예. 저는 데이터를 보면서 좀 놀랐던 게 전국적으로는 지하 혹은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32만 명 이상 정도가 되는데 예. 그 중에서도 60% 이하 서울에 20만 가구 이상이 네. 거주를 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만큼 서울에 좀 유독 반지하 혹은 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좀 서울시가 대표적으로 좀 목소리를 낸 것 같기는 한데 물론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웅디처럼 없애야 된다. 궁극적으로는 없애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좀 반대로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된다. 그럼요. 네. 여기 살고 있는데 그런 목소리가 좀 강한 상황이죠. 이 저 돈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서울에서. 맞아요. 근데 지금 반지하 가격도 엄청 비싸거든요. 맞아요.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저 20대 때 살 때도 그렇게 싼 가격이 아니었는데 그 이후로 또 얼마나 많이 올랐겠어요. 이게 사실상 뭐 고시원이나 쪽방촌으로 내몰리는 건데 고시원 화재에 정말 취약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고시원에 불나면 고시원 없애야 한다. 이게 반지하에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면 반지하 없애야 된다. 그거보단 조금 더 그렇죠.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효성 있는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정답 보내주고 계시는데 혹시 여기서 나오나요? 오늘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요? 제가 사실 무거운 소식 준비하면 거기 잘 안 내는데 예. 여기 또 한 번쯤 내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또 이 중요한 네. 얘기라서. 요 포인트는 또 새로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것이 정답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뜬금없지만 지금 고시원이나 반지하에 계시는 분들 정말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다음 헤드라인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은 좀 밝은 소식이에요. 4대 궁궐에서의 웨딩 촬영입니다. 제가 보니까 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이건 못 봤는데 제가 보니까 희애 씨가 이런 궁궐 이거 좋아해. 아니 막 유독 좋아하는데. 아니요, 궁궐에 관련된 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가요? 예. 몰랐어요. 굉장히 많아. 몰랐죠? 봐봐. 몰랐어요. 예,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지. 이런 데서 취향이 드러나는 거군요. 전생에 무슨 오호. 어떤 그런 뭐 비였네 비. 막내 공주. 잘 어울리죠. 왕한테 사랑은 받는데 별 실권은 없는 뭐 이런 거. 아바바바 이러면서 맨날 따라다니는 애. 그렇지. 힘은 없지만.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예. 제가 어쨌든 좋은 소식이라서 준비를 했는데 예. 웨딩 촬영이라 하면은 뭔가 이 궁이랑은 좀 안 어울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 이제 다음 달부터는 경복궁을 비롯해서 4대 궁궐에서도 별도의 허가 없이 소규모 웨딩 촬영이라면 가능하게 됐다라고 예. 해가지고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멋있을 알겠습니다. 것 같죠? 그럼 뭐 멋있을 것 궁궐을 배경으로 해놓으면 일단 찍어놓는 사진도 맞아요. 평생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4대 궁궐이라 하면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을 얘기를 하는데요. 기존에도 사실 가능은 했어요. 근데 이 4대 궁에서 다 가능한 것도 아니었고 일부 덕수궁이랑 창경궁에서만 가능했었는데요. 요것도 사전에 허가를 받았어야만 했어요. 네. 근데 이제는 스몰, 소규모의 웨딩 촬영이라면 4대 궁궐에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하세요라고 풀어준 거죠. 허가도 필요 없고 신고도 필요 없습니까? 맞아요. 그냥 찍으면 돼요? 맞아요. 오. 근데 이렇게 풀어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올해 데이터만 보더라도 1월에서 4월 결혼사진 촬영 허가 신청 건수를 보면은 허가 좀 해주세요라고 똑똑한 거죠. 덕수궁이 266건 그리고 창경궁이 254건에 달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부분의 행정 처리만 해도 사실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결혼들 많이 하는구나. 많이들도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던 거죠. 예. 그래서 뭐 행정 처리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수요가 많다면 국민들이 원한다는 거니까 풀어드리자라고 해가지고 법이 개정이 된 거죠. 이제 우려를 표시하는 사람들도 있을 법한데 이를테면 우리 청취자 안희경님이 문화재 망가지진 않을까요? 허가도 없이 촬영이란요. 조명이랑 이런 거 문화재에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셨는데. 좋은 지적이신데요. 제가 소규모 웨딩 촬영이라고 강조를 했어요. 소규모? 이 소규모라는 게 촬영하시는 분은 한 분만 허가되고요. 촬영 그리고 장비 같은 것도 다른 거 다 안 되고요. 카메라 2대만 허가가 되는 거예요. 조명 이런 건? 안 됩니다. 조명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그래요? 됩니다. 요거 필요하시면 허가를 받으시면 돼요. 그래요? 네, 허가 받으시면 촬영 자체는 가능하고 안 된다는 건 아니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기준은 촬영 기사님 한 분, 카메라는 2대. 요것만 지켜주시면 그냥 촬영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넣으면은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허가는 뭐 신청서 같은 걸 그렇죠. 내고. 네, 맞아요. 이 방금 말씀하신 건 이제 그 웨딩 촬영? 그러니까 뭐 스틸컷 말씀하신 그렇죠, 것 같은데. 그렇죠. 사진. 영상은 어떻게 되나요? 영상도 가능은 한데요. 영상은 허가를 받으셔야 되는데 기존에는 기준이 좀 복잡했어요. 어떤 것은 촬영인 3일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되고 어떤 것은 5일 전까지 이런 식으로 세분화가 돼 있었는데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촬영일 6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이렇게 통일이 됐다고 하니까 영상 쪽에 허가를 받는 것도 조금 더 쉬워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앞서서 첫 번째 뉴스에서 정답 퀴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선정답 많이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것입니다. 바로 그냥 퀴즈 들어가 볼게요. 네, 반지하는 원래의 주거 목적이 아닌 이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1번 방공호, 2번 창고, 3번 서재.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글을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들 아셔가지고 보내고 계시지? 콕 집으셨네요. 콕 집으셨어.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블의 보랏빛 향기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그대 모습을 허지웅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1번 방공호였고요. 자, 우선 선정답자 정순영님, 박현주님 축하드려요. 떡볶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정답자 이미연님, 그리고 핸드폰 끝자리 번호 7656
5904님 축하드립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드십시오. 2부 마지막에 돌발 퀴즈 한 번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시다가 문자 바로 보내서 선물 타가시고요. 맛집 탐방 남자들의 수다가 폭발하는 시간 맛사명제 노중은 탁재영 이우석 세 분과 함께하는 노탁석의 맛맛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주제가 좀 이상해요. 쟁반 맛집? 쟁반 맛집?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모셔보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을 잘 알지 못하는 맛알못인 제가 맛을 잘 아는 맛잘알로 거듭나기 위한 코너 노탁석의 맛맛 노중은 탁재영 이우석 우리는 노탁석이에요. 셋이 모였을 때만 저 소리가 나오는군요. 영원한 맛 선생님 할매 밥 됩니까의 저자 맛꼰대 노중훈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행교의 교주 우리술 익스프레스의 저자 팟캐스트 탁피디의 여행수다를 진행하고 계시는 탁재영 PD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행으로 쓸 때는 탁재영 PD입니다. 언어의 위의 천재 삼장 법사가 아닌 삼장 법사 오늘 함께 어떠셨나요? 저자 놀고먹기 연구소의 이우석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자 이우석입니다. 그렇군요. 저자를 매우 쳐라. 아야. 이영희님이 오늘 쟁반이라고 하니까 처음엔 쟁반짜장 나왔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일반 짜장면만 먹다가 해물도 들어가고 살짝 매콤한 맛이 진짜 신기했었어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런 쟁반인가요? 그러면은? 네, 오늘 주제의 쟁반은요. 근데 조금 광의의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메뉴명에 쟁반이 들어가는 거, 뭐 쟁반 짜장, 쟁반 막국수, 뭐 어복 쟁반 이런 것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쟁반처럼 크고 넓고 대신 좀 깊이가 깊지 않은 그런 넓은 그릇 접시에 담겨 나오는 음식도 포함이 되고 세 번째 의미로는 보통 이제 혼자 가서 식사하실 때 백반집에서 이렇게 1인 쟁반에 담아주는 경우들이 왕왕 있잖아요. 예. 그런 것까지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럼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노래방도 포함되겠네. 쟁반 노래방. 이 너무 많은데. 거기서 네네. 타악기로 쓰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면 저희들의 셋의 편의를 위해서 아, 그래요? 네, 애청자분들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패널 편의주의.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냉면집 수육도 생각해 보니까 밀면집 수육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넓은 쟁반에 이렇게. 맞습니다. 뭐야? 아니 오목한 데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뭐 뚝배기 정도밖에 없어. 아니 오목한데 나온 네. 그 두루미가 먹는 그 접시가 그러니까요. 저 여우가 불러가지고. 예, 여우 불러가지고 예. 먹을 때. 야야 먹어 그랬는데. 오이 왜 봐라. 그래서 예, 쟁반에 대한 더 자세한 의미와 역사는 우리 탁 PD님이 짚어주실 겁니다. 아니 제가 보기엔 예. 이거를 TMI 역사를 못하게 하려고 만든 주제가 아닌가. 아닙니다. 약간 그 여우와 두루미 그런 기운을 좀 느끼긴 했는데 저도 저 스스로에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 아니 쟁반에 대해서 이렇게 그럴듯하게 TMI를 해올 수 있다니. 야, 좀 허지웅 쇼를 2년간 하면서 정말 저도 단련이 됐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궁여지책에. 어떤 주제를 못할까 미치겠네. TMI 역사만 모아서 책으로 내세요. 물 해봐요 물. 자 그러면은 탁피디님이 들려주시는 쟁반 관련한 요리들의 TMI 역사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쟁반이라는 말 한번 이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슨 뜻일지? 쟁반? 네. 매일매일 생각하죠. 그래요? 네네. 매일매일 쟁반 생각뿐입니까? 징 모양의 반. 그러니까 이게 한자어더라고요. 그래서 쇳소리 쟁자. 그러니까 요거를 징으로도 읽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기를 말하는 그 징과 한자가 똑같습니다. 예. 징반. 네. 그리고 요것과 소반 반자가 합쳐진 그렇지.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쇠로 된 소반이란 뜻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테두리가 낮은 넓고 둥근 그릇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요게 이제 다른 식기들을 운반할 때도 쓰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운반의 수단으로도 쓰고, 맞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걸 직접 그릇으로도 써서 음식을 담기도 하는 거죠. 그렇지. 요게 처음에는 톡이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청동이랑 노쇠였다가 나중에는 목기가 되고, 지금은 스테인리스 또는 합성수지로 그렇지.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상세하지 않습니까? 네. 청동 쟁반이 진짜 멋진
멋진데. 아 저희 집에 묵직하고. 제가 그 황동 쟁반. 황동. 네네네. 네팔에서 사온 게 하나 있어요. 네. 근사합니다. 이거 잘 닦아 놓으면은 예. 장식품으로도 괜찮아요. 근데 그 서빙하는 사람이 호신용으로도. 힘들어요. 아, 서빙은 네, 청동 쟁반 뭐 5쌍 이렇게 나르라 그러면 5쌍이요. 예, 그거 이제 사람 써야 돼 그거. 그러니까 관리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뭐 이렇게 천장에다 매달아 놨다가 벌칙용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상당히 고대부터 쓰이던 식기 또는 주방 도구예요. 만들기도 아주 쉬웠을 겁니다. 금속이나 토기를 넓게 눌러 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헌터리안 박물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기원전 7세기의 에트루리아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 중부죠. 여기서 그러니까 로마 시대 이전에 쓰이던 검은색 토기 쟁반이 지금 보관돼 있습니다. 고려 도경에 보면은 고려 도경이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송나라 사신이 와서 고려의 대접에 대해서 툴툴거리기 위해서 썼던 그 책인데 왕실 연회 때 반찬이라는 게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먹는 반찬 말고 쟁반에 담긴 찬을 뜻합니다. 쟁반에 담긴 요리. 잘해줬구만. 네네네. 잘해줬는데. 그래서 이제 탁자 위에 음식 그릇이 담긴 쟁반을 올려놓고 식사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조선 시대에는 궁중연회가 있을 때 손님은 물론 여기 참여했던 스탭들까지, 그러니까 이제 스탭들이라고 하면은 뭐 여관, 그러니까 여성 관리죠. 뭐 내시, 별감, 악공 이런 사람들에게 음식을 담아서 나눠줬는데 이때 썼던 식기의 이름 중에 소쟁반기, 중쟁반기, 대쟁반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을 했다는 건 이제 고려 시대 얘기고. 고려도경. 요거는 고려도경. 네, 고려도경 때 이제 툴툴거리느라고. 지네들은 뭐 이렇게 하는데 고려야 보니까 이거밖에 안 되더라. 약간 이제 그런 논조를 별점 썼던 하나 거고. 주고 막. 그거 초청 받아서 온 주제 이거 돈 내고 먹는 것도 아닌데 초청거리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감안하고 그 기록을 보면은 고려 시대에 이렇게까지 참 잘 살았었구나. 이런 것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 17세기 영국에서는 은쟁반이 독극물 테스트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그렇지. 세게 변하지. 귀족들이 식사를 할 때 하인들이 일단 음식을 먼저 맛봐요. 약간 김이상궁처럼. 그런 다음에 은쟁반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은쟁반이 부와 명예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윈블던 테니스 대회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남자는 우승컵, 여자는 순은쟁반을 줍니다. 그래 맞아. 네네네. 여자는 쟁반을 줬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뭐가 비싸지? 남자의 그 우승컵은 은도금이고요. 여자의 은쟁반은 순은쟁반이기 때문에 여자께 좀 더 비싸지 않을까. 은도금이었어요. 윈블던 우승해봤자 아무 매력이 없네. 쟁반 식당에서 예. 윈블던 은쟁반까지. 대단한 역사예요 정말. 자, 그래서 널찍하게 여러 가지 재료를 푸짐하게 담을 수 있고 담으면 이게 태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런 쟁반 형태의 식기에 음식을 담아 먹는 문화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인도 등 서남아시아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탈리라고 하는 쟁반 모양의 접시에 여러 음식을 한 번에 담아서 먹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납작한 식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밥, 커리, 어짜르라고 하는 절인 채소, 샐러드, 생선, 고기 요리, 심지어는 디저트까지 한 쟁반에 소복히 담아서 먹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화권에서는 탈리라고 하면 백반과 동의어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네팔 갔을 때 2개를 사왔는데 후회해요. 왜? 더 사올 걸. 되게 좋아서. 이게 너무 활용도가 좋아요. 그러니까 파스타도 담아서 먹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말 그냥 한국식 백반도 여기다 이제 밥 담고, 뭐 반찬 몇 개 이렇게 담아가지고 먹으면은 굉장히 특별해 보입니다. 쟁반으로 유명한 식당은 탁필이 집이네요. 쟁반이 몇 개 있는 거예요. 또 이제 또 김포야. 참 많긴 많더라고. 자, 그리고 아랍권에서도 이 베두인의 영향을 받은 그런 정찬 요리를 먹을 때는 쟁반 위에 요리를 푸짐하게 놓고 먹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만사프라는 거예요. 만사프가 뭐냐면은 양고기 요리인데 저는 이제 가서 요리단에서 이걸 대접을 받아봤거든요. 처음 보면은 그 사이즈에 깜짝 놀랍니다. 엄청나게 큰 쟁반 위에 양고기 요리가 탁 올라가 있고 그 위에 버터 기름으로 볶은 밥을 또 뿌려놓고 여기에 아몬드 잣 같은 것들을 이제 뿌려놓은 다음에 맛있겠다. 네, 여기 이제 요거트. 그러니까 요거트와 함께 삶은 양고기 요리 요게 이제 요거트는 좀 이상. 요거트에서 갑자기 이상해지는데. 가끔
우리 저 웅디의 용안을 살피면서 얘기해요. 네. 민상 찌푸리잖아요. 옆에 제육볶음 좀. 아 근데 이게 또 이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고소하면서도 상큼한 그럼. 맛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일반 양고기 요리보다 저는 훨씬 괜찮았습니다. 그 몽골 요거트 얼마나 맛있는데.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운데 놓고서는 둘러 앉아서 나눠 먹는 건데 조금 발전된 식습관에서는 앞접시가 있지만 좀 더 전통적인 데 가면은 그냥 아예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퍼서 그렇지. 먹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다 같이 손으로. 나눠 먹는 거죠. 설거지는 한 번만 하면 되네요. 그렇죠. 이제 식기 자체를 많이 안 가지고 다니는 그런 유목민스러운 맞아. 그런 식사 방식인 거죠. 맞아요.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쟁반 그럼 뭐겠습니까? 바로 어복쟁반이죠. 그렇죠, 그렇죠. 어복쟁반. 여기 이제 평양 요리인데 쟁반에 양지머리, 편육, 소나 돼지의 젖가슴살인 유통, 소의 혀 등을 대파, 미나리, 버섯 같은 야채와 함께 넣고 육수를 부어가면서 직접 끓여 먹는 음식인 건데요. 요게 원래는 이제 어복이 아니라 우복이었대요. 그러니까 소의 뱃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는 소의 그 젖가슴 부위.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발음상 이제 우복보다는 어복이 편하다 보니까 여튼 그래서 옛날에는 그 부위가 이제 소의 그 젖가슴살이 예, 알겠습니다. 별로 값이 나가지 않아서 예. 상인들의 경우에 이제 큰 돈 들이지 않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부위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세숫대야 둘레만큼 큰 넓적한 쟁반에 올려놓고 이제 장국을 말아서 팔뚝을 걷어붙이고 고기를 집어 먹다가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국물을 마시고 싶으면은 혼자 힘으로 이걸 못 기울여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입을 가져다 대면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손을 이렇게 들어주는 그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서로의 어떤 협동심을 협동의 음식이네. 네네네 볼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었고 이런 식사를 통해서 상인들 간에 이제 거래 과정에서 쌓이기 쉬운 갈등이나 오해를 해결했던 거죠. 아하. 그러다가 이제 또 식사 생각이 나면 여기다가 냉면사리를 훌훌 말아가지고 맞아. 국수로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문헌에 나오는 음식 중에 쟁반이 들어간 거는 요 어복 쟁반이 사실은 유일하고 쟁반 막국수나 쟁반 짜장 같은 거는 이제 산업화 시대 이후에 음식들이 좀 푸짐함을 강조하면서 어떤 그 마케팅을 펼치면서 나타나게 된 것들인데 그렇게 오래 안 됐지. 그 안에는 이제 조상들 때부터 음식으로 정을 나누고 갈등을 해결하던 그런 따뜻함과 풍요로움이 담겨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요약하자면 결국 쟁반을 이용한 요리라는 거는 네. 나눠 먹는 거네요.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풍요로움과 어떤 그 갈등 해소 이런 키워드가 있겠죠. 근데 오늘 쟁반 TMI가 역대급으로 가장 알차고 괜찮네요. 깔끔하고 그렇습니까? 네. 네. 상당히 불쾌하네요 제 입장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냈는데 너무 완벽했어. 100점을 그냥 쳐버리니까. 쟁반은 조금. 갈등 해소를 위한 밥 다 그렇습니다. 먹고 그래도 네네. 마음에 안 풀리면은 쟁반으로 칠 수도 있고.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그렇죠. 그렇네요. 쟁반으로 막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네. 아직 우리나라에 은식기 팔아요? 팔죠. 진짜요? 네네. 그럼 은식기로 밥 먹는 사람들도 있는 거야? 아니요, 그거는 요새 이제 은괴라고 보시면 돼요. 은괴? 네. 은괴? 금괴 은괴? 예, 이제 투자용이 투자용. 많죠. 그럼 이제 장식용이에요? 네, 뭐 투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보존 가치가 현금 가치가 있는 재화죠. 집에다 놔도. 근데 그 은수저, 은젓갈, 은숟갈 같은 경우에는 쓰지 않나요? 쓰는데 네네네. 쓰긴 쓰는데 그것도 지금 저 종로 3가 그 귀금속 상가에 가면 대부분 이제 은수저 세트들이 보관용으로? 보통은 이제 그게 하나의 그 은괴처럼 쓰입니다. 하지만 이제 평소에 뭔가 이제 독살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분은 을 느끼는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이걸 늘 쓰시지 않을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은식기를 실제 쓰는 사람도 왠지 있을 것 같아. 네, 왠지. 있겠지. 네, 왠지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다면은 제보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쟁반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볼 텐데 노탁석의 만맛 게시판이나 허지웅 씨의 인별그램에 우리 정확한 식당 이름 올려놓고 있습니다. 찾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만 들으면 초성이라 몰라요. 그러니까 확인하셔서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이 코너 또 팟캐스트로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쟁반 맛집 어디로 가볼까요? 좀 전에 신승미님께서 쟁반 요리 힌트 재미없으면 머리 위로 쟁반 떨어지나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왜 맨날 힌트만 가지고 그래요? TMI도 있고 뭐 소개가 별로일 때도 오늘 있고. TMI 좋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안 먹어본데 안 가본데 소개한 것도 있고. 그런데 왜 맨날 힌트만 가지고? 쟁반을 나만 만드시기에는 가지고 지금 그래. 보호 장치가 너무 없으셔서 근데 오늘 제가 처음으로 시작하지 않고 예. 어차피 탁피디님이 지금 어복쟁반으로 끝을 맺었으니까 네네. 어복쟁반 음식을 갖고 오신 소장님이 먼저 예. 어복 쟁반을 가져왔습니다. 네.
서울 중구 다동인데요. 예, 중구. 니은 집이고 굉장히 오래된 집이고, 예, 뭐 겉은 저래 보여도 안은 한옥 그대로입니다. 여기 유명한 집인가 보다. 네네네. 이거 어마어마하게 있고요. 유명한 집. 미쉐린 뭐 이런 마크도 있고. 예, 그러네. 이 지역에 이 다동 쪽에 모든 식당은 이 집에서 발행한 달력을 다 걸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약간 이제 시그니처한 이제 그런 식당인 거죠. 아이고 여기 뭐 이 집에서는 역대 대통령이 네네네. 진영을 가리지 않고 다들 이렇게 아주 친하게 걸려 있네요. 다 다녀가셨죠. 예, 뭐이저 친필로 이렇게 사인해 놓으면 예. 뭐 사면 여부와 상관없이 예, 다 붙여놓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여기서 이제 그 어복쟁반을 네, 어복쟁반이 가장 이제 유명한 요리라고 할 수 있는데 맞아요. 이 남포라는 지역에서 왔어요. 이게 저기 이북에 있습니다. 지명이야, 지명, 네, 지명. 지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음식이 기본적으로 북한 음식들이 많죠. 어복쟁반도 그렇고 냉면도 그렇고요. 여기는 빈대떡을 보시면 딱 녹두전 이 녹두로 만든 빈대떡이 정말 이건 정통 이북 스타일이구나. 근데 여기 막 되게 유명한 집인데 네네. 제가 이렇게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게 그래도 가격이 아주 비싸진 않네요. 그렇죠. 이게 일단은 금액적으로는 뭐 5만 원, 6만 원, 7만 원 이렇게 되면 비싸다고 생각되시는데 이거 어복쟁반이잖아. 근데. 예, 사실 네 분이서 예. 그냥 충분히 밥과 술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정도 요리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1인당 가격으로는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다만 여기다가 이제 드시다 보면 계속 이제 살이 추가를 하게 돼요. 그렇지. 아 그렇네. 뭐 만두살이 그렇지. 뭐 여기다가 이제 냉면살이 채소살이 고기 추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여기 아예 커지는. 쟁반살이라고 있네요. 네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탭 PD님께서 얘기했듯이 직경 한 8, 90cm 이상의 큰 쟁반이 하나 나오고 푸짐하다. 그 푸짐해. 쟁반에, 네. 밑에는 무슨 액체 그 연료 같은 거를 알코올 같은 거를 좀 놓고 이제 브루스타 이런 걸 안 쓰고요. 그렇지. 여기다 이제 딱 가열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은근히 화력이 좋아요. 그래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안 그럴 것 나중에 같은데. 보면 벌벌벌 끓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처음에 수북하게 얹어진 그다음에 채소를 먼저 집어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채소 좀 숨이 죽으면서 옆에 이제 고기들이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사람들한테 먼저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채소부터 드시라는 게 이 나눠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채소 먹을 때 저는 이제 고기를 한 점이라도 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항상 그렇게 알려드려요. 친절하게. 진짜 못됐다. 네, 그래서 제일 안에서부터 이렇게 뒤져가면서 몸에는 좋아요. 버섯 같은 것도 좋죠. 우선 뭐 미나리 뭐 얼마나 좋습니까? 쑥갓 이런 거 드시다가 이게 보면 이제 고기가 사태. 이게 지금 네. 대짜가 9만 원인데 네. 딱 보는 순간 이거는 고급 요리다. 그럼요. 너무 고급 요리 사실 저는 고급 요리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요. 근데 이거는 뭔가 어복쟁반 대표적인 되게 뭐 비싼 그래도 그렇지. 싸지는 않은 이걸 음식인데 한번 식사를 했다 그러면 좀 대접받는 그렇지. 분이 그렇지. 예. 근데 딱 보는 순간 이거 맛있어 보여. 그렇죠. 어. 화려하지, 화려하지. 사실은 대접을 받은 게 아니라 쟁반을 받은 거죠. 대접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나눠 드실 때 힌트 조심이 안 좋다. 네. 쟁반 떨어지겠네. 네? 그래서. 없죠. 네. 오케이. 예, 그래서 이거를 드시다 보면 이제 사태살이 있고요. 예, 이제 얇게 이제 썰어 놓은 이제 우설. 그다음에 이제 유통. 아까 말씀하셨죠? 예. 유통이 이제 그 소의 젓가슴살인데 이 드시다 저기 보면 알겠습니다. 예. 저게 나와요. 예. 그 거의 무슨 치즈 같은 맛이 나요. 그래요. 예, 맛에. 진짜 이게 이거 뭐 아까 요구르트로 삶았나? 뭐 할 정도로 치즈 같은 맛이 나는데 이 맛에 한번 길들여지면요 계속 그만 골라 먹게 돼요. 희한하네. 네. 아무래도 그 안에 이제 뭐 좀 스며 있겠죠. 그래서 이 다양한 단백질과 채소를 한꺼번에 섭취를 할 수 있으며 예. 이북 음식답게 이제 나중에 메밀면을 말아서 마무리하는 그런 음식이 되겠습니다. 밥 볶아 먹고 이런 건 없나요? 그렇게는 잘 안 하고요. 오히려 죽을 만들어 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워낙 푸짐하고 그러니까. 예, 이게 또 채소를 드시다 보면 이제 배가 금방 안 꺼져요. 이게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인 거죠. 이거 너무 맛있어. 그리고 보여. 이 집이 유명한 게 동치미예요, 동치미. 동치미? 동치미 되게 유명해요. 동치미는 딱 입구에 독이 있어. 날짜별로 독을 막 쌓아놨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거 해가지고 그 동치미
50일 한 그릇씩 주는데 정말 꿀떡꿀떡 잘 넘어가죠. 그러면 이거 여기 그 어복쟁반에 들어갈 네네. 이 저기 아까 그 메밀사리, 네네. 메밀면 사리를 조금 덜어가지고 그 동치미 국물에 넣으면은 냉면이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 또 후식 냉면으로 또 후식이 나와 예. 또. 네, 아니 냉면을 주문할 때 나눠주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를 2개로 나눠주세요. 그럼 이제 나오는데 이 냉면이 동치미 육수기 때문에 굉장히 쩡한 맛으로 거기에 이제 살짝 또 그에다 동치미에다 고추를 넣기 때문에 살짝 칼칼한 맛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맛있다. 여기 진짜 너무 맛있겠다. 네, 저는 여기 불고기 굉장히 좋아해요. 불고기요? 불고기도 맛있어요? 불고기도 이 노쟁반에다가 나오는데 정통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광양불고기나 그렇지.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예. 여기는 정통 이제 평양식 불고기. 그럼 국물이 없는 거네요? 국물이 있죠. 있어요? 옆으로 흘러내리게 옆으로 흐르는 거. 가운데는 이제 빵빵빵 뚫려가지고 거기에 직화로 고기를 굽고 그 불고기의 그 육수가 옆으로 흘러내리면 거기다가 역시 메밀을 말아서 또 그게 평양식이에요? 네네. 진짜. 평양, 서울, 뭐 개성 이쪽에 서울 불고기가 평양 불고기예요? 네, 같은 그렇죠. 거예요? 불고기가 원래 그쪽에서 내려왔거든요. 월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쟁반이 주제라고 해서 이거 뭐 얘기가 되겠어? 라는 생각했었는데 시작부터 어복쟁반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힌트가 나올지. 북한 음식 어복쟁반은요, 북한의 이 지방을 대표하는 향토 음식인데요. 이 지방은 과연 어디일까요? 너무 쉽네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황해도, 2번 평안도, 3번 함경도. 힌트. 이런 퀴즈가 나오면 정말 이제 분위기도 너무 평안도하죠. 아주 평안도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힌트 준비를 안 하셨네. 앞에 좀 뭔가 이게 길었으면 좋았을 텐데. 빌드업이 좀 약했어요. 평안도하죠. 이번에는 너무 쉽게 가셨어요. 빌드업도 약했고 뭐 허를 찌르는 뭐 침투 패스 이런 느낌도 전혀 없고. 아까 그 그런 게 있으면- 대접을 받은 게 아니라 쟁반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스압이 좀 샜어. 그게 정확한 표현이네. 근데 그런 게 너무 앞에 치고 들어가는 게 있으면 평안하지 않지. 아니야. 좋았어. 네. 우리 너무 사실 우리 맛맛 코너 하시면서요, 다들 너무 힌트 평론가가 됐어. 우리 즐깁시다. 좋아요. 좋아. 평안합니다. 괜찮죠? 평안하죠? 예, 좋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골라 보내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에픽하이의 평화의 날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전 앞으로 힌트 평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지용 쇼. I'm just a little bit caught in the middle. Life is a maze and love is a riddle. 재밌게 듣고 있어요. 원래 허지웅 씨 좋아했는데요. 라디오 듣다 보니까 친근하게 느껴져서 더 좋았어요.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용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야, 힌트 별로래요. 아니 제가 다들 안도의 힌트 한숨을 쉬었는데 안도의 숨을 쉬었는데 그걸 별로라고 그러시면 한번 여기 노 작가한테 시켜보세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너무 별로래요 오늘. 보통 이렇게들 말씀 안 하시거든요. 네, 오늘 헤어질 결심. 아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새로운 힌트러가 올 거예요. 힌터가 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얼마나 오늘 맛있는 맛집들을 알려주시려고 힌트에 이렇게 힘을 주지 않았는지 일단 첫 번째 어복쟁반까지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맛집 어디 가볼까요? 두 번째도 양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탁피디님께. 왜냐하면 얼마나 탁피디님이 세이브를 준비하신 게 보니까 이거 맛있을 것 같아요. 되게 특이하고 우리나라 음식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TMI 말씀드리면서 서남아시아 쪽에서는 이제 백반을 그 탈리라고 하는 맞아요. 쟁반에다가 먹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거를 제대로 체험하실 수 있는 곳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동대문에 있는 이응집인데요. 여기가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네팔 인도 음식점 중에 하나예요. 영등포에도 하나 있었는데. 네네네. 이게 여기가 잘 돼가지고 된 건데 2002년에 오픈을 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뭐 소품들부터 음악부터 뭐 이 냄새까지 다 그냥 네팔이에요. 맞아. 네. 저도 사실 뭐 제가 이제
여권은 한국 여권이지만은 네팔에서 입양된 적이 한 번 있기 때문에 네팔 이름도 맞다. 있고. 예. 그 네팔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좀 수준이 높은데 여기는 어쨌든 그냥 들어가자마자 정말 네팔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 그 명동에 있던 그거 아닌가? 아니에요? 동대문? 명동에는 없어요. 네. 명동에 없었어? 여기 내가 간 건 어디지 그러면? 몇 군데 있어요. 몇 군데. 인도 음식점. 아니야. 에이, 인도랑은 안 헷갈리지. 이런 거 뭐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은근히 네팔 분들이 그 한국에 많이 들어와 계셔가지고 예. 또 이분들이 생활력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팔 음식점들이 꽤 있습니다. 생각보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에서는 서빙되는 그릇도 그렇고, 그러니까 음식이 담겨 나오는 그릇, 그다음에 이제 앞접시도 그렇고, 이게 다 이제 그 탈리가 나옵니다. 그 탈리. 쟁반이. 그래서 이제 무슨 메뉴를 시키든 사실 여기서는 다 쟁반 메뉴가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양고기 커리, 뭐 치킨 띠까 마살라, 빨락바니르 등 이제 웬만한 그 인도 식당에서 파는 그런 메뉴들도 다 있고. 저기 그 육장 같이 생긴 게 저기 컬인가요? 그렇죠. 네, 마살라입니다. 마살라. 마살라.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인도 음식만 하는 데는 없는 예. 좀 더 네팔스러운 뭐 이제 도피아자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거 양파가 많이 들어가서 좀 단맛이 나는 그런 커리거든요. 그리고 뭐 엇짜르 이런 것도 이제 네팔에서 많이 먹는 거예요. 머튼 엇짜르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향신료가 좀 더 많이 들어간 커리고요. 그리고 이제 모모는 뭐냐면 철부지. 이제 네팔 만두죠. 네팔 만두. 모모는 철부지지만 네팔 만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호불호 약간 갈리는데 그냥 일반 만두 맛 생각하시고 드시다가는 좀 깜놀하는 수가 있어요. 40년 전 노래를 갑자기 대시면 어떡해요. 그거밖에 몰라요. 철부지. 그거밖에 몰라요. 그럼 잘 아는 사람 찾아봐요. 이 코너의 어떤 항상성과 이 이제 듣는 분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그 나온 지 30년 이전의 곡들에 대해서는 이거 우리 언급하지 않는 걸로. 노염. 여튼 이제 올디스 밭 굿디스. 모모는 네팔 말로 만두를 가리키고요. 예. 보았을 때는 그냥 딱 통만두 같거든요. 네, 그렇게 생겼네요. 근데 통만두인데 입에 넣으면은 이게 약간 그 우리의 그 만두 양념이랑은 되게 달라요. 그런데다가 이걸 찍어 먹는 그 소스가 있는데 너무 맛있지. 그게 완전 커리 양념이에요. 그래서 완전 커리 향이 나는 그런 만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 난 봐요. 난 봐. 그렇죠. 여기 이제 뭐 버터난, 갈릭난, 너무 플레인 맛있어. 난 이런 것들이 저런 난은 다 딴두리라 그래서 그렇죠. 안쪽으로 오목한 그 항아리 형태의 화덕 거기다가 안쪽으로 착 붙여가지고 이렇게 구워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맛있고 저것도. 요거 길쭉길쭉하게 생긴 거 저거 쌀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정말로 진정한 네팔의 맛을 느끼고자 하실 때 시키는 것이 바로 네팔의 쟁반 정식이라고 할 수 있는 달바 떠르거리. 이게 바로 그 네팔 정식입니다. 맛있겠다. 네. 그래서 이제 네팔에서는 요거를 달바 따르거리라고 부르는데 사실 네팔 사람들은 아침에도 달바 따르거리, 점심에도 달바 따르거리, 저녁에도 달바 따르거리를 드세요. 올데이 브렉퍼스트요. 올데이 뭔가 이렇게 아침에는 뭐 따로 뭘 먹고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우유 한 잔 뭐 이런 게 아니라 네네네. 하루 종일 저걸 삼시세끼 요걸 드시는데 그래서 이제 요게 달과 밭과 떠르거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달밭 떠르거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달이 뭐냐 하면은 여기 이제 녹두죽처럼 생긴 게 있어요. 네. 저게 달입니다. 그러니까 달이 네팔 말로 녹두예요.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좀 밍밍하고 심심하고 구수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실은 요것만 있어도 네팔에서는 한 끼를 충분히 먹을 수가 있어요. 요거를 밥에다가 뿌려가지고 조물조물 해가지고 이렇게 먹게 되는데 그렇지. 벌써 이제 요것만 먹는다 그러니까는 우리 웅디가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아니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청취자한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해줬어요. 왜냐면 이거 못 보신 분들은 말로만 들어서 잘 상상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사실 이 집은 굉장히 유명한 집이에요. 네, 아마 네. 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일단 이거 좀 다 커리 종류죠? 저 지금 녹두죽 같은 건 커리 맛이 안 나고요. 그렇지. 그래? 저 떠르거리는 커리 맛이 나죠. 그래서 이제 밭이 밥이에요. 여기서 이제 밥 밑에 시옷을 해가지고 밭이라고 하고 그게 우리의 밥인데 그래서 이제 달과 밭까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지. 떠르거리가 이제 그 카레 종류인 거예요. 여기 이제 맛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저 감자가 있잖아요. 저 깍두기가 아니에요? 감자입니다. 감자. 깍두기를 줄 리가. 깍두기처럼 생겼잖아. 네팔 가정식 쟁반 백반에서 깍두기가 나오겠어요. 한류. 그래서 저 알루 떠르거리라고도 하고 알루 그 바지라고도 하는데 저게 감자를 커리 양념에다 이제 볶은 거죠. 그렇지 커리겠지. 네. 뭐. 예. 저거까지만 있어도 맛있는데 여기
여기에 이제 좀 더 고급스러운 식사가 되려면은 이제 양고기 커리 같은 게 하나 딱 들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먹는 방법은 그렇지. 달을 먼저 이 녹두를 밥 위에다 이렇게 살살 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밥이랑 그 녹두를 살살 버무려요. 그래서 그거를 손가락 위에다 탁 올려가지고 입에다 탁 밀어 넣은 다음에 입이 약간 요걸로는 심심하다고 불평하려고 할 때 그때 요런 이제 그 양고기 커리 같은 거를 하나 딱 집어가지고 입에 쏙 넣어주면 입안에 불만이 없어집니다. 맞아. 입안에서 조화가 딱 이루어지죠. 맞아. 근데 계속 이렇게 먹을 거 아니야.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제 요것들이 네. 어쩔 때는 뭐 이제 양고기 커리가 올라오기도 하고 예. 어쩔 때는 이제 치킨 마살라가 올라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 이제 채소 절임 같은 게 올라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여기에다가 생선 요리가 들어올 때도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그 컨비네이션을 좀씩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성이 바뀌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밥 김치는 뭐 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거기에서 맞아. 이제 반찬들이 좀 바뀌고 국이 그렇지. 바뀌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달과 밭은 그리고 웬만하면 저 감자 커리까지는 늘 있는 거고 나머지 요소들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백반입니다. 백반. 네. 그렇구만. 그래서 이제 사실은 히말라야 가실 때 요거를 드실 줄 알면 굉장히 편해요. 네. 요거를 처음 드시면은 특히나 이제 저 달 같은 게 이제 입에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요걸 이제 드실 줄 알게 되면은 요 깊은 맛, 구수한 맛 요런 걸 알게 되면은 그 히말라야 가면은 한 2시간마다 요거 파는 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무슨 라면 스프 뿌려 먹으면 되겠다. 꼭뭐 이렇게 김치 같은 거 바리바리 안 싸가도 요거 드시면서 산 타실 수가 있고요. 깍두기도 주는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후식으로는 두찌아라는 게 있습니다. 두찌아가 뭐냐면은 아닙니다. 밀크티예요. 카레 들어갔죠. 밀크티인데 카레는 아니고 정향. 정향. 뭐 들어갔죠. 이제 넌맥 네. 이런 이제 향신료가 들어간 굉장히 향기로운 맛있어. 그런 밀크티를 드시면은 입안이 싹 정리가 되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김영수님께서 10월에 네팔 갈 건데 기대되네요 하셨는데 네네네. 이집 가셔서 미리 좀 입맛을 미리 입맛의 전지 훈련. 단련을 좀 해놓고 가면 좋지 않을까. 고지 적응 훈련.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집은 뭐 몇 년 사이에 뭐 인도 네팔 뭐 다양한 뭐 또 아시아 계통의 식당들이 많이 생겼지만 어떻게 보면 그쪽 계통에서 미리 좀 진짜 진출을 해서 생겼어요, 상당히 그래도 아름아름 유명세를 누리는 집이고 아까 탁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이제 네팔 음식을 이제 써놓긴 하는데 인도 음식을 주로 팔아요. 근데 여기는 네팔에 그래도 진짜 백이 네팔 음식을 드실 수 있는 아주 귀한 곳입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송남성님께서 혹시 그 힌트를 주시는 분이 스님이신가요 하셨는데 아니에요. 전업은 아닙니다. 우리 두 번째 맛집으로 우리 네팔 요리. 네팔 요리를 먹으러 동대문을 가봤습니다. 세 번째 맛집 지금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노 작가님이 계속 뭔가 양보를 하는 척하면서 자기를 뭔가 오늘 어떤 그 다크호스 뭔가 있어. 내가 소개하는 게 오늘의 진짜 어떤 메인 요리다. 끌고 와서 라는 식으로 지금 항상 박학다식 하시고 또 겉모술수에도 능하고 그러니까 아마 뭔가 있을 겁니다. 겉모술수 노중훈. 박학자 다음에 겉모술수가 기대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쟁반 음식하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어복 쟁반과 더불어서 쟁반 짜장, 쟁반 짬뽕, 쟁반 막국수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쟁반 짜장을 준비해 오신 우리 이 소장님의 식당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안 했구만. 아니 저기 오늘 아무 안 했어요? 그게 이제 대표성을 띠니까 대표적인 건 들어보셔야죠. 우리 이제 청자분들이. 아니 뭐야? 서울 마포에 있는 마포역에 보면 이제 아까 저한테 스님이냐고 그러셨는데 불교 방송 빌딩이 있습니다. 그 지하에 가면 정말 향긋한 짜장 냄새가 항상 나는 곳이 있는데 히읗 집이 있어요. 여기 유명하죠. 맛있어. 마포의 불교 방송 지하. 여기 히읗집. 여기 유명하죠. 큰 판을 두고 수타로 맞아. 때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점심 시간이면 방송에서도 많이 봤어요. 여기 정치인들도 진짜 많이 가요. 방송에 나왔구나. 방송이 한 4,800번 나왔을 거예요. 정치인들도 많이 가고. BBS에서 나왔을 거예요. BBS. 근데 여기가 그 수타를 하는데 쟁반짜장이 있어요. 여기 쟁반짜장은 제가 감히 소개를 하는 이유가 다른 데도 쟁반짜장 파는 데는 많잖아요. 그럼요. 근데 여기는 보통 쟁반짜장은 2인분부터 됩니다. 보통 그렇지. 맞아요. 왜냐면 이게 한 번에 볶아서 올려놓고 나눠 먹는 거다 보니까 사람이 맛을 못 느끼게 돼요. 너무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둘이 나눠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먹게 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1인분도 팔고요. 맞아. 거의 간짜장식으로 바로바로 볶아서 수타면에 딱 얹어서 나옵니다. 쟁반이 동그랗지는 않고 약간 길쭉한 쟁반인데 여기는 또
미리 비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볶은 이제 짜장 양념과 그렇지, 그다음에 진짜. 이제 수타면을 바로 들여다볼 수 있게 수타면을 딱 얹어줍니다. 근데 진짜 이게 어떤 그 뭐랄까요 질기라고 그래야 되나 찰기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건 되게 간짜장스럽네요 정말. 네네. 그래서 간짜장보다는 좀 더 여기가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갑니다. 간짜장은 이제 고기랑 양파 위주라면 여기에는 뭐 이제 오징어 썰어놓은 것도 있고 새우 이런 거 들어가고. 네. 그래서 약간 삼선 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언뜻 요리 같은 기분. 그러니까 식사부에 있지만 작은 요리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비주얼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이 집이 원래 매운 짜장이 유명하지 않아요? 네, 그것도 그죠? 유명하고요. 매운 심지어 여기는 볶음밥도 살짝이 맵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좀 독특한 이제 한국인의 입맛에 완전히 맞추는 원래 화상집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고 화상 중국집.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 쟁반짜장을 시켜보신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유명한 다른 메뉴들이 많아서. 그렇지. 근데 저는 이거를 또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나의 불만은 쟁반짜장은 비비기 싫을 때 원래 주문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 일반 근데- 짜장과 간짜장과 쟁반짜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쟁반짜장은 미리- 웍에서 볶아서 나오는 그렇지. 근데 면과 여기는 함께. 이제 불향 굉장히 강하고 아삭아삭의 그 양파도 살아 있지만 이거 얹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특이해 이 집은. 특이한데 그 이유를 알만도 하겠어요. 왜냐하면 수타면이 좀 더 빨리 붑니다. 아 그래서. 이거 같이 볶아 놓으면 금방 불어버려요. 근데 수타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쟁반짜장은 덜 붓고 그다음에 오히려 금방 이제 볶아서 나온 이 요리 같은 마치 경장육사 같은 그러한 짜장 양념과 같이 곁들여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집 쟁반짜장을 찾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집에 그 유명하다는 그 매운 짜장? 네네. 얼마나 맵나요? 제 입엔 꽤 매웠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노중훈 작가님은 맵찔이. S라면에 한 2배 정도 되고요. S라면 2배. 비읍 볶음면에 보다는 덜 맵습니다. 근데 저는 어차피 거기다가 항상 고춧가루를 다시 추가하기 때문에 더 넣어서? 예. 저는 원래 짜장면에는 다 고춧가루 좀 뿌립니다. 식초도 좀 넣고. 식초는 잘 안 넣고요. 식초 하나 넣고. 그 셔요, 셔. 소장님 참 희한한 게 매운 거 좋아하시고 네. 밤마다 술 드시고 왜 안 죽어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 계세요? 우리 몰래 뭐 좋은 거 드신 거야. 아니 하루도 안 빼놓고 술 드시고. 마음을 항상 맑게 하면 알겠습니다. 자 다음 맛집 가보겠습니다. 그 진짜 아까 삭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쟁반짜장이 볶음짜장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어떤 집에 가면 엄청 뜨거워요. 네. 보통은 간짜장이나 일반 짜장이 부어가지고 먹으니까 온도감이 그렇게 아주 높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볶음짬뽕은 그 안에 소스가 다 배어들고 바로 웍 위에서 어우러지기 때문에 먹을 때 엄청 뜨거운 그런 집이 있고 쟁반 막국수는 혹시 없습니까? 소장님? 쟁반 막국수는 뭐 사실 그게 메인 메뉴가 아니다 보니까 네네네. 뭘 보통 족발집에서 많이 취급을 해요.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 춘천이나 이런 데가 막국수집 가면은 일반 막국수 있고 또 쟁반 막국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뭐 딴 거 수육 같은 걸 드시면서 덜어 네네. 먹어라 인원수대로 안 시켜도 되고 네네. 우리가 중짜 하나 시키고 셋이 먹든 넷이 먹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마케팅이고 보통 쟁반 막국수가 유명해진 거는 족발집에서 주문할 때 예, 맞아. 이 보통 콤보로 주문을 하지. 곁들이만 주고 그렇지. 요즘은 이제 쟁반 막국수를 기본으로 덤으로 주는 곳도 많습니다. 전에 무슨 영상을 보는데 그 굉장히 뭐랄까요 이력이 아주 그 내공이 있으신 그런 분께서 쟁반짜장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네. 가게에서 이걸 판매하실 때 짜장 자체가 단가가 얼마 안 나와서 네. 수익도 얼마 안 되고 여기 싸니까요. 음. 그래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가격을 좀 더 올려받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쟁반짜장이라고 그러시던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게 사실은 이제 고급이죠. 훨씬. 그리고 이제 간짜장 같은 경우에 한 그릇씩 주문하면 좀 정말 하기 힘들거든요. 힘들어. 근데 쟁반짜장 기본으로 2인 이상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객단가도 올라가고 그렇지. 뭐 주방의 편의성도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수고가 좀 덜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노 작가님 하시나요? 네. 식당 소개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으로 가겠습니다. 기대된다. 인화동 2가에 있는 시오집인데요. 노부부의 식당입니다. 79, 한 83 이렇게 되셨나 부부신데요. 이 식당 자체는 한 6년밖에 안 됐는데 이 두 분이 식당업에 종사하신 지는 오래됐어요. 옛날에 익산이 아닌가 어디서 또 이렇게 소머리 곰탕집도 하셨었고 그게 한번 그 장사를 접고 중국집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접고 반찬 가게를 또 한 20년 정도
네. 하시고 다시 예전에 맨 처음에 하셨던 이제 소머리 곰탕집을 이제 내신 건데 이 집 메뉴판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만은 단출합니다. 소머리 곰탕, 우족탕, 설렁탕, 수육이 되겠습니다. 그럼 수육이구나. 예? 결국 수육이구나. 아니죠. 제가 혼자 갔거든요. 그래서 사각의 양은 쟁반에 받쳐서 음식을 주셨죠. 그래서 쟁반 식당으로 이제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아 이렇게 네, 그렇죠. 쟁반에 전문 영어로 오봉. 아, 그 일본어예요. 아니 일본어로도 소개를 예, 하고 예. 영어로도 소개하고. 그래서 웅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저랑 추레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본 적이 있잖아요. 예, 예, 예. 혼자 갔을 때 원형이든 사각이든 이렇게 양은 쟁반에 이렇게 담아서 내어주는 이 집의 운치를 웅디가 상당히 사랑하지 않습니까? 매우 좋아합니다. 매우 좋아하시죠? 예. 그래서 골라왔고요. 자, 이 집은 정말 그 곰탕이 진합니다. 그리고 실하다. 실하고 아. 보통 우리가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소머리 국밥이나 이제 소머리 곰탕 먹을 때 약간 이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건더기의 양이 적어요. 적은 집들이 있어요. 소가 맨날 뭐 소가 머리가 작은가 보다 그런 생각하면서 먹게 되잖아요. 작을 숫자예요. 아 그래요? 근데 이 집을 보면 제가 저기 숟가락으로 계속 푸는데 끝없이 고기가 딸려 나오는 거예요. 이야, 엄청 너무 고기가 좋다. 많아요. 진짜 많고. 젤라틴 같은 거.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머릿고기 부위니까 쫀득쫀득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새우젓이나 소금이나 다진 양념장 간을 안 한 이유는 국물 자체가 간간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반찬이 다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굳이 저는 이제 양념을 별도로 추가하지 않았고 와 반찬 중에 두 가지가 젓갈이 하나는 갈치 속젓이 나왔고 하나는 아하. 밴댕이 젓갈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곰탕이 나올 때 워낙 정말 뭐 용암 끓듯이 팔팔팔팔 끓어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찬에 손을 대게 되거든요. 그러면 풋고추를 찍어가지고 갈치 속젓을 찍어 먹거나 아니면 밴댕이 젓갈을 살살살살 살 위주로 발라내가지고 흰밥이 얹거나 거기 옆에 또 고추지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사실은 곰탕 국물을 영접하기 전에 밥을 다 먹어요. 밥이 한 3분의 2가 날라가. 왜냐면 워낙 이게 진하기 때문에 감칠맛이 정말 한 1000만 배 되는 그런 음식들이거든요. 젓갈이기 때문에. 역시 나는 어쩔 수 없는 국밥 인간이다. 그렇죠. 이게 최고다. 진짜. 근데 곰탕집에 반찬을 저렇게 많이 주는 경우도 참 드물어요. 맞아요. 보통은 맞아요. 서울에서는 깍두기 하나만 줘요. 맞아요. 아니 기껏 그 어복쟁반이랑 이런 거 다 소개했더니 뭐 쟁반에 담겨 나오는 지금 보니까 최고래. 반전을 노렸어요. 제가 반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아까 소장님 어복쟁반, 쟁반짜장 뭐 탁피디 네팔 쟁반, 백반 이거 얘기했잖아요. 네. 속으로 바보 같은 놈. 네가 좋아하는 건 이거야. 내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뒤로 돌린 거예요. 야,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정말 없지. 이 비주얼을 보세요. 그러니까 끝없이 고기가 나오네. 이게 그렇지. 네. 어떻게 저렇게 그리고 실하게 우리 저 담지? 보세요. 저 고기에 배추김치랑 저 진한 깍두기랑 저 밴댕이젓. 예, 밴댕이 젓갈 또 오른쪽에 있는 깻잎질을 깻잎질. 보십시오. 네. 이건 정말 저 반찬들이 있기에 이건 정말 국 문제가 아니라 공깃밥을 무조건 추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견고한 구조를 띠는 공깃밥 그런- 3,000원이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공깃밥 3,000원이요? 저기 그 쟁반 제일 오른쪽 끝에 있던 거는 다대기인가요? 다진 양념장인데 야, 그 넣어서 먹고 싶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안 취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막판 예. 넣긴 넣었는데 그게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물 자체가 워낙 화학 구조식으로 잘 꽉 이가 아기가 물려 있는 케미스트리가, 국물이기 때문에 간간하기도 하고 새우젓이나 소금에 저런 걸 넣었을 때 큰 변화는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도 맨 마지막에 깍국은 넣어야죠. 깍국. 깍두기 국물 뭐 내야지. 그렇죠. 취향에 따라서 넣으셔도 되고 오늘 쟁반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지만 결국 승자는 소머리 곰탕이 되겠습니다. 근데 쟁반은 진짜 저거를 싸고 있는 한 틀에 불과하네요. 네. 좀 반칙이긴 했는데. 아니 국밥이- 근데 예. 이런 원문 좋잖아요. 아니 뭐 그래요? TMI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운반의 도구이기도 하고 식기이기도 하니까. 그럼요. 저는 탁 PD님이 설명 잘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예. 너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까 여기 전북 익산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전라북도 익산시 인화동 이가에 있는 시옷집이고요. 야, 이런 데는 그냥 상호명 얘기해도 되잖아요. 야, 여기 진짜 가서 너무 이제 맛있겠다. 요거 한 여기 추레이 지역이 받고 있습니다. 싶네요. 완주랑 붙어 있는 지역에 맞아요. 지역 왜냐면 그 명이기도 해요. 어머님이 완주에 있는 식당 상호를 딴 두 글자 그 도시가 고향이에요. 네. 거기가 그 동네가 어허. 가족으로 이제 시옷 리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노탁석의 맛맛 오늘 쟁반 맛집으로 함께 해봤는데요. 아예 최고였습니다. 돌발 퀴즈 정답 우리 소장님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그러면 제가 힌트가 별로였기 때문에 뭐 그런 평가가 많기 때문에 제가 따로 제 저서 오늘 한 끼 어떠셨나요를 따로 또 한 분 선정해서 더 드릴게요.
네, 이번에 죄송한데 책 정답은 홍보를 하지 바로 말고 정답을 얘기하라고요. 선생님, 저기 안도의 한숨을 오늘 제가 정답이 뭐냐고요? 뭐였죠? 예, 정답 평안도 되겠습니다. 자, 2번 평안도 되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선고편 안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 부탁드리고요. 선물 어떻게 줄 건데? 그냥 찾아오면 드릴게요. 찾아보래. 야, 지금까지 노중훈 작가, 탁재영 PD, 이우석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서 계신 풍경 함께 공유해 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지수님이 아까 우리 방송 시작할 때 친구랑 싸웠다고 전화로 싸운 이야기 해주셨었죠? 화해했다고 하시나요? 친구분도 허지웅 쇼 듣고 계셨다고 전화가 와서 웃고 화해했다고 하십니다. 다행이네요. 싸우지 마세요. 1388님, 웅디 여기 고흥에 있는 지죽도라는 섬이에요. 시어머니 제사라서 시댁에 왔어요. 4시에 일어났더니 비몽사몽하네요. 바닷가 사람들은 참 부지런합니다. 주로 전복, 김, 멸치 농사를 하시는데 사람 사는 냄새가 나서 참 좋아요. 근데 다들 목소리가 커요. 처음에는 싸우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파도 소리, 백고동 소리가 크게 들려서 대화할 때 목소리가 안 들릴까 봐 크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웅디 목소리가 서울에선 크게 들렸는데 여기선 작게 들릴 정도라니까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지죽도. 이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섬들 이야기 듣다 보면은 처음 들어보는 것도 있고, 언젠가 한번 어디선가 책에서 읽든지 영상에서 봤든지 했는데 한번 꼭 가보고 싶다 싶은 곳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언제 한번 맘먹고 진짜 쉬는 동안에 한번 돌아보고 싶어요. 말씀하신 지죽도도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푹 쉬고 오세요. 4257님, 웅디 드디어 농사 잘 지은 거봉 수확해서 처음으로 경매장에 보냈습니다. 귀농하고 3년 동안 실패를 거듭해서 고생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성공적으로 농사를 지은 게 경매에 들어가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오늘 아내 생일인데 경매가 잘 받아서 기쁨이 2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경매 결과 나왔나요? 저까지 궁금하네요. 지금 거봉 한참 많이 나올 땐가요? 드디어 살 때가 됐군요. 제가 거봉 귀신이라서 엄청 많이 먹는데 한동안 그 거봉 때가 아니면은 거봉 딱 검색해보면은 다 이게 수입산밖에 없어요. 4257님 말 따라오면은 지금 때인 것 같으니까 검색해서 한번 구입해봐야겠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우리 4257님 뷰티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0692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지코의 아무 노래 듣고 올게요. 마마무의 너니즈먼들까지 듣고 왔습니다. 문자 계속 볼게요. 5044님, 장인어른께서 허리가 안 좋으셔서 오전 내내 농사일을 돕고 지금 점심을 먹으려고 장모님 댁에 왔는데요. 장모님께서 고생했다면서 텃밭에서 따온 부추, 오징어를 넣고 부침개 해주시네요. 애들이 쪼르르 앉아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집안 가득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장인 장모님 건강하세요 하면서 사진도 같이 찍어주셨는데 설명을 잘해주셨어요. 어머니가 정말 뭔가 어떤 그 정갈한 몸짓과 결연한 의지를 담은 표정을 가지시고 전을 붙이고 계십니다. 부침개를 하고 계시고 그 앞에 아기가 아이고 아들이랑 딸이죠.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부침개가 익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막 침이 떨어지고 있을 거야. 저 순간이 되게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사진 잘 찍으셨는데. 부침개도 먹고 싶습니다. 아유, 뭔가 그리운 풍경이에요. 0130님, 대구에서 부안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휴가를 왔습니다. 갯벌 체험하고 씻고 점심을 먹으면서 온 가족이
허지웅 쇼 본방 청취 중이에요 하셨어요. 사진도 같이 찍어주셨네요. 오, 해수욕장 이 갯벌을 배경으로 차창에 이제 허지웅 쇼 듣고 계시는 보는 라디오 창 딱 띄워놓으시고 같이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날씨가 조금 더 밝으면 좋을 텐데 그렇죠? 하지만 또 가족들끼리 같이 갯벌 체험하고 이런 즐거움 나누기엔 또 부족함 없는 날씨인 것 같기도 합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3455님은 옹디 인쇄소예요. 오늘은 조용한 점심시간이에요. 가을이 오긴 오나 어젯밤에 자려고 누웠더니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또 한 계절이 다가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제 좀 요번 주까지 비구름이 지나고 나면 가을이 오는 거겠죠 아마도. 6604님이 이런 하늘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시끄러웠나요? 오늘 하늘이 예쁩니다. G.O.D의 하늘색 풍선 신청해요 하셨어요. 이 곡이랑 신화의 브랜드 뉴까지 두 곡 듣고 올게요. 허지웅 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내일 초대석 코너 이 맛에 산다 있는 날이죠. 최근 신곡을 발표한 개그맨 겸 가수 카피추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엔딩송 이법성님이에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노래 함께 신청해요 하셨어요. 이법성님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고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